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방문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대상물건 주위 다가구 건물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위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주요 사항, 어떤 이 경매 물건에 대한 뭐 경매 일자라든지, 그 다음에 등기 내역, 임대차 관계, 현황조사서, 물건 명세서. 지금 현재 살펴보는 사항은 권리 분석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조금 아까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여부도 다가구 건물에서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건 접수 내역,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가 어떤 이해관계로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알아야 정확한 권리 분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입찰가를 정하는데 낙찰가 분석을 해보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위치 아까 로드뷰로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셨고, 봉천역입니다. 현장은 위드하우스, 관악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교육 여건, 지하철이 가깝진 않습니다. 뭐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뭐 마을버스라든지 뭐 봉천동 지역이 다가구 주택 공실률은 별반 없으리라고 추정합니다. 감정가 21억입니다. 다가구 주택 사건 번호 2024 타경 1850 관악구 봉천동 644-19. 이거는 뭐 궁금하시면 캡처해갖고 지도에서도 별도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유찰돼갖고 10월 30일 날 17억 2천만 원에 진행됩니다. 경매 신청 청구 금액, 이걸 꼭 보셔야 되는 게, 제가 경락이 됐다, 채권가 매수 신고이 됐다, 우리가 그런 경우에 경매 취하, 채권가 매수 신고인 동의를 얻어서 하는 취하가 있고, 일방적으로 채무 변제를 완전 변제하고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두 절차 다 경매 취소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찰자가 낙찰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전날까지 얼마든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취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임차인 많은 경우에는 가끔 재경매가 들어가는데, 재경매 참고 엄청납니다. 데이터가. 제가 궁금해서 통계치를 찾아보니까 2012년도부터 5년 동안 3,500억, 그러니까 1년 평균 700억, 그 다음 100명 중 6명 확률로 재경매, 이 입찰보증금, 이런 본건 같은 경우 17억 2천이면 1억 7,200인데 1억 7,200이 풍전등화에 걸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배당주 종기일이 2024년 6월 20일인데 6월 23일, 4일 날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 행사할 기회를 줬는데 행사 안 했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 안 해줍니다. 그럼 인수되는 보증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입찰자한테는 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토지 53평, 건물 면적 102평, 뭐 이 중요한 사항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번 이 건에 기록된 사항에는 중요한 사항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 내역에 보면은 소유자가 이거를 대출이 있는 물건을 안고 산 겁니다. 7억 8천이면 한 6억 한 5천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고,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세입자가 17명, 2017년 쭉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전입일자를, 전입, 19, 20. 자, 앞서는 날짜가 한 명도 없죠. 임차인 전원 후순입니다. 자, 다가구 요건이 세입자가 17명이니까, 야, 무진장 많네. 그럼 가끔 다가구가 한 가구 한 주택으로 간주가 돼갖고 양도, 장기, 보유, 뭐 거주 요건 다 맞추면은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데, 양도세 폭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 요건이 3층 이하여야 되고, 필요티 구조는 4층 이하, 한 층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니까 200평 미만 연면적이, 그리고 19세대 이하래야 됩니다. 이게 세대수가 늘어난다든지 3층이 아니고 한 개 층을 더 옥상을 뭐 증축을 한다든지 200평을 살짝 넘어간다든지 하는 경우, 한 가구 한 주택 장기 보유 요건에서 이탈이 돼 갖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썸네일에서 연수익 4%, 17명, 요새 평균 자금 여유가 있으신 보증금 많이 안 받으시고 월세를 임대료에 초점 맞추시면은
연 4% 이상은 훌륭하게 가능합니다. 50만 원씩만 쳐도 5, 7에 30, 7호 30, 한 800만 원이 넘죠. 800만 원이 넘으면 이 지금 다가구 주택 취득해 갖고 연 4% 이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연금 어떤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기예금에 비해서 다가구 주택은 본원 가치, 원 부동산 가치를 보유하면서 들어오는 월세이기 때문에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은 만약 집값이 오른다는 전자에서 성립되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년 그 연금 타다가 누적이 된 그 수령한 금액하고 집값이 떨어져 갖고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정기예금 화폐 가치보다는 부동산 가치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나 해서 다가구 주택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현황조서 법원 직원이 개시결정 일주일 내지 2주일 내에 나가서 했는데 뭐 자관 만난 사람도 있고 못 만난 사람도 있겠죠. 임차인 중에 그 전입세대 열람 해갖고 이 기록을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물건 명세서는 이 돈을 다 냈는데 그 돈에서 돈을 받아가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갖고 인수되는 그런 경우를 기재하게 돼 있고 또 소멸되지 않는 인수, 소멸 두 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매각 결정에 대한 어떤 즉시 항고라든지 불허가 신청이라든지 매각 결정 취소 신청이라든지 그 아주 그 중요한 서류입니다. 물건 명세서 경매 개시일 일주일 이전에 이해관계인한테 공개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변동사항까지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자,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에는 특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옥상 하나 늘리면 월세가 얼마 더 들어오는데 해서 유한 건축물 그건 더군다나 좀 약관입니다. 대수선을 해갖고 그 시가 표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원상복구 불이행 과징금을 1년에 2회씩 부과되는 경우가 안산시에 있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여기 위치를 표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권리 분석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문건 접수 내역. 이게 지금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요. 압류권자 국가 어떤 그 압류 주체가 국가로 추정이 되죠. 교부 청구를 했습니다. 법상 부당이득금까지.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아까 보신 물건 명세서에는 기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인건이 된다면 매각 결정일 일주일 뒤에 있는 그 사이에 문건 접수 내역 이런 경우에는 꼭 이것까지 봐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권리 분석이. 가볍게 뭐 권리 분석을 표현하고 지들도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 못하니까 설명할 그런 어떤 그 주어지지 않는 그런 영상 명과 실이 차이가 한참 나는 어그로나 후킹으로 저기 썸네일 제목으로 그 구독 조회수자나 올리는 그런 영상에 경도돼 갖고 치우쳐져 갖고 절대 그 곁눈질로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보셔야 권리 분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낙찰가 분석 및 입찰가. 이 보면은 이게 뭐 들쑥날쑥하죠 그냥. 그러니까 관악구 봉천동에 뭐 87% 다가구 주택이 90%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매매 사례가 그 뭐 또 선거 앞두고 그 여론조사에서도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 그렇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봉천동의 다가구가 뭐 집단으로 뭐 일주일에 뭐 100개씩 아니 1년에 한 뭐 100여 개 뭐 한 달에 뭐 몇십 개씩 꾸준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감정가 21억 5천 이번 한 번 주택 가격이 17억 2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인접중개사에서 급매물 수배하는 해서 두서너 건 가격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만약 17억에 사면은 저 17세대면은 보증금 얼마 좀 덜 받고 보증금 뭐 1000이나 500 받지 마시고 300 정도 물론 재소전 화해조서로 만약 임대료가 안 들을 경우에 명도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보증금 많이 안 받으시면 연 4% 이상 수익 되는 물건이 얼마 가격에 사면은 17억 2천에 사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17 가구로 아무리 보증금 덜 받고 월세를 많이 받더라도 그러면은 뭐 다음번에 입찰하신다든지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 합리적인 입찰가를 정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 분석에 그 당사자가 많으면은 이렇게 많은데 전원이 후순이면은 명도에서 야 저거 17명 부부까지 합하면 뭐 30명 넘어가고 어떻게 상대하나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워낙 많으니까 그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 그러니까 경매 매수인 매수 대리인 자격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정하는 소정의 교육까지 마치고 정경사 TV 운영하는 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입찰가 잘 결정하셔갖고 수익 환원법까지 그다음에 인접중개사 급매물 수배까지 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권리관계라든지 명도관계에서 좀 불안한 측면이 있다 하면은 에이전트로 정경사 TV 지명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 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